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분산 분할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강세장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금 주식을 계속 사모아도 되는가? 아니면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산 버블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 매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체 종합주가지수 포지션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산 분할 매매를 권했던 이유는 사실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분산 분할 매매를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면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경제나 그리고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어떤 업종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에너지와 그리고 금융이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라고 하면요. 뭐 석유 회사라든지 뭐 기타 뭐 에너지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산업이 거의 뭐 주축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지금 석유 관련 산업은 전체적인 시가총액에서 빠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기술주들이 점점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1 위가 애플, 2 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 위가 아마존닷컴, 4 위가 구글, 그리고 5 위가 지금 그 페이스북, 그리고 6 위가 테슬라입니다. 이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20년 동안 지금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와, 역시 이 자본주의의 이 엄청난 산업의 어떤 혁신과 발전 속도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전에는 어떤 미국의 어떤 사실은 기축 통화죠. 뭐 우리가 뭐 흔히 좀 더 뭐 우리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패권주의라고 하죠. 미국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떤 석유를 장악하고 석유를 바탕으로 달러의 어떤 달러 본위제죠. 달러의 가치를 유지를 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군사력으로 장악을 하는 그러한 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석유라는 자원이 과연 그렇게 희소한 자원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희소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뭐 석유가 없으니까 굉장히 희소하다고 느끼는데 뭐 그렇게 희소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석유를 시추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요. 뭐 중동이라든지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가스도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석유 자체로 지금 어떤 달러의 기축 통화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강력한 지금 미국의 어떤 우리가 경쟁 뭐 상대는 아니지만 뭐 이제 경쟁 상대로 등장한 중국 같은 경우에 석유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석유가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 전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폐라는 것은 원래 본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용이고 약속일 뿐이지 아무런 본래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빚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숫자는 하나의 뭐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라는 것은 어차피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인간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숫자로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국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빚이 너무 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인 적자를 지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춰서 아껴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하는 국가가 있고, 한 국가는요, 우리는 빚 같은 건 두렵지 않다, 우리는 빚을 엄청나게 내서 대신에 빚을 내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자국민들을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독려하면서 기술 개발을 매진을 하고 군사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더 군사 시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군사 기술도 발달시킬 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 두 나라의 격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껴 쓴 나라가 잘 살게 될까요?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빚을 마구마구 써서 사람들을 막 국민들을 끊임없이 독려시켜서 기술 개발을 한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 화폐라는 본질은 없는 거죠. 결국은 아껴 쓰는 나라는 그만큼 뭐 아껴서 써서 잘 뭐 그렇게 무난하게 살고, 빚을 낸 나라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겠죠. 빚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라든지 군사력 기술이 앞선 나라가 결국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남는 것은 화폐, 한마디로 저금의 양이 아니라, 결국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기술과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 인프라, 이러한 것들이 남는 거지 화폐 자체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산업 구조가 변한 게 이런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그 석유가 기본이 됐을 때는 중동에 대한 뭐 미국에 대한 어택이 엄청났었죠. 공격이 뭐 엄청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동에 뭐 좀 평화롭죠. 오히려 지금 어떤 석유에 대한 어떤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발달이 되면서 석유가 어떤 가격이 뭐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대신에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있냐면 정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에 띄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미국의 시가총액 6 위입니다, 6 위.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장도 전기차 시장이지만, 제가 저번에도 테슬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의 정말 앨런 머스크의 엄청난 강점이 뭐냐면, 지금 우주 밖으로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쏘면서 인공위성을 우주 밖에 4만 개 이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의 지구 전체를 와이파이 기지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어떤 통신 산업이라든지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를 우리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수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인공 자율 주행 기능을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탑재를 하면 그러한 모든 자동차와 어떤 어 지형과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금 정보가 축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뭐 모든 그러한 요지가 뭐 이미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저절로 가야 되는데, 도로의 특성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전부 다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 미국이 어떤 달러를 계속 풀고 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저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미국이 화폐를 많이 찍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이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달러를 이제 분산을 하겠다라든지 뭐 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질 텐데, 지금 미국의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위가 애플이고요. 2 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 위가 아마존닷컴, 4 위가 구글,
5 위가 페이스북이고요. 6 위가 테슬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이러한 모든 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적수가 없죠. 구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지금 막강하고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같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모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국경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의 지금 어떤 산업에 적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터넷 기반 기술이 굉장히 더 발달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반도체에 굉장히 글로벌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단계죠. 당연히 거기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IT 강국입니다, 여러분.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는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요. 워낙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반 어떤 비즈니스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구글도 물론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도 아주 강력한 경쟁 상황이죠. 결국은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가 강세장이냐 뭐 약세장이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보다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이제 끝물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크게 왔을 때는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금융위기가 많이 왔었죠. 그전에도 IMF가 한번 왔었고요.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많이 왔었는데요. 생각을 해 보면 뭐 우리가 그때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그때는 엄청나게 어떤 산업들이 이제 상장을 했냐면요. 조선, 그리고 건설, 화학, 이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화정이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던 단계였죠. 상하이에 우리가 뭐 30년 전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그게 성장이죠.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절정에 달하고 나서 이제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화학,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먼저 폭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위기가 났었는데요. 지금의 어떤 인터넷 기반 기술이 과연 꼭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강세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속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어떤 거품의 우려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양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과연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 성장성의 끝물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 위가요 지금 삼성전자고요. 2 위가 하이닉스입니다. 3 위는 네이버죠. 4 위가 LG화학, 그리고 5 위가 삼성바이오, 그리고 6 위가 카카오고요. 7 위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8 위가 삼성 SDI, 그리고 9 위가 셀트리온, 그리고 10 위가 기아차죠. 결국은 반도체, 언택트, 바이오,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지금 아주 빵빵하게 시가총액 상위 업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시고요. 어떤 지금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어차피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크고 어떤 위험이 큰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질적인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측면으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사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어떤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어떤 양적인 성장, 뭐 차화정이 성장할 때랑 지금의 어떤 미국 주도의 IT 기반 업체 애플을 필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의 성장성의 한계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관점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